안녕하세요. 재택원격 근무 어떻게 스마트 일할까 다시 보기 웨비나입니다. 자, 본 웨비나는 3월 5일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던 것에 대한 다시 보기입니다. 자, 웨비나는 인사 및 웨비나 안내와 오마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원격 재택근무를 5년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자료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실제 하루 일과를 대표와 영업, 교육, 마케팅 입장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 이 웨비나에 나오는 캐릭터들,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을 맡고 있는 고현정과 영업을 맡고 있는 박지연, 그리고 박준수,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규가 진행을 합니다. 자, 본 웨비나 이후에 따따따.5365webinar.com에서 매월 다양한 웨비나를 진행 예정입니다. 4월 9일에는 팩트체크로 스마트워크 툴을 전격 비교하는 웨비나가 진행되며 5월 7일에는 오피스 2019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서 여러분의 칼퇴근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webinar.com 가셔서 많은 등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Q&A는 다시 보기 웨비나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댓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 다시 보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하라고 써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일단 먼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전 회사가 글로벌 회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을 먼저 도입했다가 한 5년 정도를 썼는데 이것저것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찾다 보니 이 오피스 365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피스 365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죠. 그때 어땠었어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푸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약간 푸시도 했었는데 우리도 그 필요성은 있긴 있었어요. 필요성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았던 건 그거였죠. 야, 그거 오피스 365 구글 앱 같은 거 만들었대 MS에서. 이제 그걸 바꿔 였어요, 시작은. 처음에 괴롭긴 했죠. 그쵸. 그래서 그걸 쓰라고 해서 저희가 오피스 365를 도입을 했고, 이 둘이 이사님과 저하고 둘이 이제 이걸 써야 하니 공부를 했죠, 미친 듯이. 그래서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이 기능 되니 안 되니 하고, 왜 MS는 이걸 팔아놓고 교육하는데도 없니, 책은 어딨니, 막 난리였죠. 그쵸.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MS 디스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교육도 없고 책도 없고 막 이래서 진짜 둘이 눌러보고 이거 돼요? 아, 안 되네? 그럼 이거 눌러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달을 진짜 구글에 있었던 뭐 구글 사이트를 쉐어포인트로 옮기고, 구글 그 드라이브였나요? 드라이브에 있던 거를 막 원드라이브로 옮기고, 이게 맞네 아니네 하고, 제일 큰 건 그거였어요. 저희 둘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다 만든 다음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직원들한테 써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한 뭐 5년 전, 6년 전이잖아요.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맞았었는데 업데이트가 돼서 또 변화가 생겼고.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구글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자체로 회사에서 같이 공유를 해요. 근데 원드라이브는 약간 다른 개념이, 그러니까 오피스 365는 원드라이브가 있고 쉐어포인트가 있어서 회사의 자료는 쉐어포인트, 그리고 각자 일하는 자료는 원드라이브인데, 구글은 똑같이 그냥 구글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눠서 쓰는 건가 봐 하고 원드라이브를 저희가 다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공유를 해라. 견적서는 여기에, 계약서는 여기, 이러고 놨더니, 그리고 이제 공지를 했죠. 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거 아니야, 스톱! 다시! 다른 산인가 봐.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 산이 아니다, 다른 산으로. 근데 지금도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 아니 그 원드라이브하고 쉐어포인트하고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언급이 좀 필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구글 드라이브랑 비교를 했을 때 같지는 않다. 그죠. 네. 달라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다.
네, 그 목적대로 쓰면 사실은 괜찮은데 그게 퍼펙트죠. 네, 목적을 모르고 단순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잘 알고 쓰면 괜찮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이제 원드라이브를 잘못 쓰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원드라이브가 크니까 누구한테는 계약서, 누구한테는 견적서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그만두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쉐어포인트로 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네, 뭐 어쨌든 잠깐 우리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한 달 동안 마이그레이션을 다 했어요. 구글에서 오피스 365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영 이사님은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블로그에 다 올리자,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버리자 이랬는데 제가 무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 그걸 공짜로 올립니까? 우리 이렇게 고생했는데 책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아는 전자책 사장님하고 이제 책을 내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MS의 SMB 마케팅에 계시던 분이 우리 고객이 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저희 그 앞에 그 서문이라고 하는 추천사 그것도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고 났더니 그 MS에서 우리 이 파트너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번 해주세요. 고객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솔직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이 한 50개의 사가 와 있는 데서 이거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교육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리고 제품은 좋으나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제 막 디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를 본 이제 MS에서 이거 교육 너무 좋은데 매월 교육을 해줘라. MS에서 고객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둘이 교육을 하다 보니 이게 또 다른 사업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50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둘이 마음을 먹고 그게 첫 교육이 8월이었나요? 아마 그쯤. 8월이었는데 저희가 12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1월 1일은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1월 4일자로 창업을 했어요. 아니요. 12월 31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창업이 됐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파트너가 된 거죠. 그쵸. 처음에는 저희 둘이서 우리가 이런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파트너가 되자. 다 팔기만 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지 않으니 이제 그래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랬었죠. 그쵸. 우리 회사에 처음 만들어진 거는 교육하고 컨설팅이었어요. 근데 왜 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쭉 했어요. 교육을 쭉 하고 고객들이 와서 교육을 듣고 돌아가서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산 파트너들한테 질문을 했겠죠. 물어봤겠죠. 근데 그분들이 다 대답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교육을 했으니 너네가 그럼 팔기도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조인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영업을 더 모시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때 12월에 시작을 하고 저는 거의 한 1, 2월 몇 달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들어오면서 그 책도 사실 히스토리가 좀 있긴 하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북으로만 만들었는데 그게 이 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히스토리가 길긴 한데 저희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다가 제가 좀 다른 파트로 좀 갔었는데 그쪽이 출판 쪽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 쪽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창업을 한다 그래서 영업이 이제 필요해서 제가 조인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책을 출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있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퍼블리싱을 해서 실제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배포를 하고 그 책을 초판했는데 2,000부 정도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부가 다 이제 판매가 됐었고 사실은 책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고 청하는 데도 있고 새 책을 내달라고 하는 고객도 있고 했는데 오피스 365가 기능이 너무 많이 바뀌고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게 책으로 만들었을 때 한계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봤을 때 시점에 이미 화면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전자책을 내고는 있긴 하지만 전자책 쪽도 한계가 있긴 해서 그래서 이제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새로 만드는 것도 계속 영상을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교육, 컨설팅, 영업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히 오피스 365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능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각자 역할이 있는데 다 모여서 해야 되고 지금 시기에 뭐 재택이나 지금 뭐 저희 주제도 재택이나 원격근무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재택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오피스 365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100% 지금도 만약에 다른 걸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다 소개를 했고 네. 어떻게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회사 입사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여기 입사하기 전에 좀 약간 몸 쓰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캠핑카 만드는 회사에도 있었고 캠핑카.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하는 업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몸도 많이 다치고 힘들고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되게 추워야 되고 뭐 그런 안전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좋은 점도 마음이 있죠. 마음이 편하긴 하죠. 약간 몸이 힘들 뿐이지 마음이 편한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회사에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일들은 이제 좀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안은 이제 저희가 했죠. 저희 영업 입장에서는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뭐 저희도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 크진 않았고 또 오피스 365도 확 이제 붐이 일진 않았는데 한 3년차부터 최근 2, 3년 전부터는 저희도 고객사가 좀 많이 늘었고 오피스 365를 쓰는 이제 사용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영업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갱신도 해야 되고 또 신규 안내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다 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젊은 피가 필요했고 뭐 발로도 뛸 수 있고 또 이해력도 빠르고 영업도 잘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조인하자고 해서 영업이 한 명이 늘어났고 아마 앞으로 또 영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플랫폼을 이제 계속 고수할 생각이고 네 이대로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조인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피스 365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내걸었던 게 진짜 리얼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제 두 분 오셔서 영업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재택근무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5년 차인데 100% 재택근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우리가 진짜 한번 써보자. 우리가 잘 써야 고객들도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재택근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그쵸? 오피스 365 가지고 5년 차인데 어쨌든 불편함은 전혀 없죠? 근데 다 처음에는 사실은 재택근무를 하자라고 시작된 건 아니었고 진짜 리얼한 재택근무를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사무실을 없애보고 그러면 실제로 생활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사무실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반대하셨던 분이 이분 아니셨어요? 원래 대표는 반대를 그죠? 많이 네, 하셨던 게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해? 집에서는 잘 안 될 걸 해서 저희 둘이 그럼 일단 해보고 정말 불편하셔서 재택근무가 힘들 것 같으면 그때 사무실을 얻읍시다가 지금까지 못 얻었죠. 네. 사실은 사무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비용적으로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대표긴 하지만 개인으로서도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사무실이 있으면. 그렇죠. 일단 가야 돼요. 반대하셨잖아요. 사무실 어쩌고 그때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은 명분이 없어요. 왜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만 해도 서울 뭐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적어도 출퇴근 시간 3시간 정도는 아마 잡아야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저희는 뭐 오롯이 3시간을 그냥 차라리 업무에 쓰고 퇴근하고 뭐 바로 저희 그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아마 뭐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그 혜택이 분명히 원격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의 생각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저도 바뀌었는데 예전의 생각은 안 보이면은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일 불안했어요. 그렇죠. 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비용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재택근무를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거라고 보거든요. 안 보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일을 할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긴 하지만 신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믿지 않으면 제약 조건을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느냐, 일한 아웃풋이 그러면은 생산성이 있는 거였느냐, 타임 리포트 쓰고 네, 막 리포트를 정말 사실 보고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신뢰라는 그 내용만 있으면 이미 이제 저희가 오피스 협력을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뭐 피드백, 뭐 결과는 다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회사 내에서 신뢰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때 뭐 신뢰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대표, 그러니까 경영진의 생각들이 네. 많죠. 그렇죠. 보통 경영진들이 네, 저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왜냐면 또 그 저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피드백을 줄 것이며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성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이 일했느냐, 열심히 일했느냐, 오랜 시간 일했느냐, 뭐 저녁까지 밤을 새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재택근무하면서 그게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누가 언제까지 일을 했고 이게 아니라 성과가 얼마나 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냐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았던 게 그거 아니에요? 비용 세이브해서 여행 가는 거.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룰을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룰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초반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려고 했었던 비용을 세이브한 비용을 저희는 이제 6개월씩 모아서 6개월마다 저희가 가고 싶은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저희끼리 워크숍을 가든 이런 이제 룰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세이브된 돈을 저희가 어떤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아젠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른 회사에 이제 제안을 하러 가거나 하면은 과연 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가능한지 그러면 뭐 업무를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주로 그죠? 실제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메일 보는 일, 그렇죠? 그리고 회의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 만드는 거. 요거 3개 외에 뭐 또 뭐 자잘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요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너무 등짐 하면은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세요. 네. 요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느냐? 그게 오피스 365에서는 그럼 어떤 걸로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걸 좀 우리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창업하면서 오피스 365 가지고
실제로 될 건지,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재택을 하면서 가능했던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어포인트라는 건데, 시어포인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자료는 다 이제 오픈돼서 올려놨잖아요. 그게 항상 공유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영업을 나가든 아니면 뭐 사무실은 없지만 집에서 일하든 카페에서 일하든 언제 어디서나 제 자료가 제가 작업한 자료를 올려놓고 다른 분이 올려놓은 작업한 자료를 볼 수 있고, 그 공간이 항상 그 제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움직이면서 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쉐어포인트가 우리는 사실 잘 아니까 쉬운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걸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몇 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침 이걸 해소해 준 게 저는 팀즈라고 봐요. 쉐어포인트하고 팀즈하고 연결이 되면서 자료를 쌓기도 쉽고 그거를 보기도 쉽고 이렇게 해준 게 저는 팀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팀즈는 사실 그냥 커뮤니케이션 툴이긴 한데 그 안에 얘기한 대로 쉐어포인트든 뭐 다른 기능들이든 링크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자료가 이제 쉐어포인트에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건 팀즈예요. 왜냐면 회사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늘 뭐 테이블을 같이 있던 아니면 방에 같이 있던 그 상태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냥 그 서로 간에 그 오픈되어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커넥션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저는 그게 팀즈라고 봐요. 제가 외부에 있어도 늘 팀즈는 항상 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켜놓듯이 팀즈를 항상 켜놓기 때문에 늘 저한테 메시지를 주든 자료를 주든 사무실에 같이 공간에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저는 팀즈로 보고 있어서 얘기한 거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편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오피스 365를 쓰면서 저희도 고객이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데가 쉐어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쪽하고 뭐 마케팅 쪽은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두 분 쓰시는 세일즈 사이트는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 전체의 파이낸스 사이트는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뭐 홍보하는 뭐 이미지 같은 것들 올려놓는 사이트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고, 구조도를 그려서 뭐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특이한 게 저희 뭐 세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하고 일할 때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를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팀즈가 나오고 나서는 얘를 좀 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하기는 멘션하고 막 이러기 불편했었는데, 어쨌든 팀즈 안으로 얘를 가지고 오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며칠 만에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봐야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서로 지금 되게 싫어하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왜 만나자고 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왜 지금 만나자 그러면 왜 이분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왜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좀 뭐 불편한 건 있겠죠. 근데 다들 그렇죠. 뭐 미팅이 필요하면 온라인 회의하면 되는데 굳이 이 시국에 왜 만나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온라인 회의를 해도 저희는 영상은 안 켜고 그냥 음성으로만 하니까 얼굴이 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얼굴을 봐야 되냐.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이제 연령층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뭐 젊은 분들도 계시고 회사마다 이제 뭐 히스토리가 다 다르실 텐데 모두 다 제너레이션을 다 이제 아우를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서마다 뭐 다 특성이 있어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해해줬으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요. 저는 근데 그거를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한다든지, 사실 이거는 뉘앙스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워크샵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좀 봐야 되고 카메라를 제스처를 켜면 봐야 안 되고. 되나요? 네? 카메라를 켜면 그걸로는 안 되나요? 표현이 안 돼요. 그거는 FHD인데요?
아니 그 목소리의 높낮이도 다르고 마이크를 그, 가까이 하면 이거 안 되나요? 올드 제너레이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을. 뭐 카메라를 켜야 된다, 만나야 된다, 뭐 다 그냥 가능하다. 어떤 카메라 의견이? 켜고 말로 해도 다 어느 정도 영어 영어 제너레이션. 영어 제너레이션이고. 나 혼자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맞아요. 왜냐면 특히 영업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영업을 나갈 때 뭐 소개를 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건 만나서 뭐 옛날 같은 영업 스타일이라고 하면 정말 뒤에서 뭐 담배 피면서 영업이 다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영업 그렇게 안 하시기도 하고 뭐 고객도 그런 영업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번 만나면 뭐 친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회사 내에서의 업무에도 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꼭 만나서 얘기해야 되거나 그러면 면담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고 서로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네, 저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프라인으로 테크 모임을 해요. 각 그 사이에 계신 분들 테크니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자고 했고 팀즈로 다 초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팀즈로 한 9명, 10명이 모였는데 한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팀즈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세팅도 하고 막 화장 띄워놓고 얘기하고 다 하고 이제 우리 9시 전에는 끝냅시다 하고 이제 9시에 딱 끝내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러고 우리가 나가서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죠. 네. 아니 이렇게 실컷 2시간을 얘기하고 맥주가 웬 말이냐. 저는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원래 전화도 해도 한 2시간 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거고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분명히 그렇게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감성이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네. 봐요. 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나가셔서 이제 저도 교육하고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이런 협업 공유 뭐 이런 거 잘 쓰시는 다른 회사 사례 없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영업하시면서 네, 잘 되는 사례를 그러니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이니셜로 해주시죠. 그렇지만 뭐 많아요. K사도 있고 S사도 있고 뭐 네, 그런 대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공통적으로 보면 이 전체가 재택은 아니지만 오피스 365를 도입해서 스마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정말 그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푸시해서 이거니까 우리 처음 창업할 때처럼 그때는 궁합이 안 맞았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어서 잘 된 거예요, 다행히. 하지만 이제 그 경영진이 이게 좋으니까 합시다라고 푸시한다고 해서 밑에 이제 밑은 아니면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이제 직원들은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금방금방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면대면으로 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은 자료 거기 있는데도 인쇄해서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떤 경영진이나 실제 실무진이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해피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거 이제 그냥 해피하게만 바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잘 되려면 저는 이제 나가면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왜냐면 실무든 경영진이든 한번 써보면 내가 생산성이 높아지는구나. 내 시간을 이런 걸로 인해서 단축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꼭 들으셔야 되고 영업하시는 분들 무료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을 제가 하진 않습니다. 무료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을 제가 하진 않는데 성공한 케이스에 제가 이제 통계는 아니래도 느낌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교육을 해가면서 진행했을 때가 가장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앞에 잠깐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의 준비? 우리 이제 스마트워크를 할 것이다. 네. 그러려면은 기존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내가 원래 하던 그 프로세스나 방법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게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편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달라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든 그 다음에 솔루션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든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전에 하던 일과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찾아내요. 그러다 보면은 불편해서 못 쓰겠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건 아마도 이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쓰라고 하니 거부할 이유를 찾는 그쵸.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맞아요. 저희 처음에 이거 도입했을 때 예전 5년, 6년 전에 벌써 7년인가요? 그 사장님이 오피스 365를 도입을 했다 그러길래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때 임원이셔서 임원 빼고 저희끼리 뭐라고 했냐면 365잖아요. 와 이제 우리 사장이 미쳐가지고 365일을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이런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교육하고 컨설팅 가보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막 툴은 사실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문화가 잘 정착된 곳은 툴을 어떤 걸 써도 관계없어요. 무료 툴을 쓰던 뭘 쓰던 비단 MS에만 스마트폰 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걸 써도 정말 잘 쓰세요. 근데 그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우리 회사가 지급해준 우리 회사의 PC만 해서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는 조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는지 이런 게 좀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조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죠. 1년 됐더라고요. 그게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은 이게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재택근무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 지금은 이제 실제로 1년이나 됐다고 하니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에 재택근무라고 했을 때 일단 제 생각에는 되게 편하게 일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쉴 때는 좀 쉴 수도 있고 편한데? 편한데? 좋은데? 편한데 편하긴 하죠. 더 편한. 근데 생각보다 누워서.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일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계속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사무실에 일하는 것보다는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강도는 있는 정도? 그 정도. 사무실보다 옷이 편할 뿐이지 그건 아무 자세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세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알잖아요. 자세 편하죠. 그렇죠. 잘 알죠. 자, 우린 모르는데 이렇게 알죠. 앉아가지고 하는 그 자세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장점으로 생각돼요? 아니면 뭐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일을 하다가 뭐 딱 약간 중간에 텀이 있을 때 좀 약간 뭐 좀 편하게 뭐 커피도 뭐 타서 마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개인적인 일도 잠깐 볼 수 있고 이런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마 이제 사무실에서 모여서 일하자 그러면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모여서 하자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부터 일단 하고 치킨 먹는 게임도 좀 하고 막 이런 거 하자고 해서 일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새 정착이 돼서 그냥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은 저 회사는 되게 널널한 것 같대 또는 뭘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을 쭉 늘어놓고 이거를 몇 명이서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10명 내외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저희 뭐 파트너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멤버는 이렇게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4명이서 약 10명분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노동의 강도가 높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필요 없는 시간들을 다 빼고 실제 필요한 시간들을 딱 뭉쳐놓으니까 노동의 강도도 높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재택근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여기 조인하기 전에도 뭐 15년 이상 일을 했었잖아요. 되돌아보면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쓸데없이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이 맞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회의. 그쵸 네. 회의 뭐 퇴근 시간을 맞춰야 된다거나 또 눈치 보고 퇴근 못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게 많은데 그 시간을 오롯이 제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생산성은 훨씬 높아지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이런 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적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재택도 그거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편리함도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클라우드 아니면 협업, 재택근무 이런 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보안이 뚫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문서가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클라우드니까.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뭐 특별히 어떤 부분이 불안하다도 아니고 클라우드는 불안하다. 클라우드가 안전할까? 그거 그냥 그죠.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영업을 해서 만나보면은 그 보안이라는 부분이 크게 나누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틀을 나눌 수 있는데 외부로서의 어떤 공격, 내 자료에 대한 외부에서 공격이 됐을 때에 대한 그 불안감, 그렇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내부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사실 크게는 두 카테고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마찬가지로 그냥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제일 불안해하는 건 외부 공격인데 그 공격이 서버가 우리 회사 안에 있으면은 외부 공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근데 클라우드에 있으면 누군가가. 공격이 될 것 같은 내 눈에서 안 보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실제로 횟수나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은 그렇죠. 내부에 의한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많고 저희 고객 실제 사례도 보면은 모 회사의 부사장님이 자료를 다 가지고 나가서 똑같은 회사를 차렸대더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또는 회사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컨텐츠들이 뭐 파트너한테 줬더니 그 파트너가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더라. 이런 사례들도 많고 또는 직원 하나가 그만두면서 자료 다 가지고 경쟁사로 갔대더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365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못할 뿐이죠. 그쵸. 우리 핸드폰 사도 저 지금 이거 갤럭시 S9인가요, 저게? S9인데 저희 지금 이거 2년 돼서 곧 바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연속 사진 찍는 거를 지난달에 알았어요. 저는 제 핸드폰에 연사 기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연산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되게 좋은 이거 거의 100만 원이었잖아요. 이런 좋은 핸드폰을 사도 기능을 모르면 못 쓰거든요. 근데 오피스365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오피스만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많이 쓰셔야 원드라이브 그리고 요새 뭐 팀즈 있다더라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이걸로 화상회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네, 막 화상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신 건데 안 쓰시다가 이거 되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세미나도 지금 팀즈로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희 이 세미나에 10,000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함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쓰는 게 네 이렇게 되는 거라 뭐 네, 기능만 잘 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어려운지는 이제 한번 영 제너레이션. 그죠? 영 제너레이션 어려운가요?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기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 자료가 없다. 아니면 못 찾겠다. 찾아도 어렵다. 어떤 게 어려운 걸까요? 어떤 게 어려우세요? 아직 어떤 기능이 있는지 네. 그걸 첫 번째. 첫 번째 음.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도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쓰는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MS 제품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 어디에 그게 있어요. 있어.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서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제일 많은 거고 너무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기능이 많아. 기능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기능만 딱 있고 더 들어가려면 또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좀 찾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어떤 경중이 없이 그냥 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게 어느 건지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어렵다고 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기보다 기능이 너무 많아서 뭐 모를 수 있고 찾기가 힘들다. 디스를 하는 건 아니긴 한데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저희도 이제 MS 쓴 지가 뭐 윈도우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그렇죠. 써왔잖아요. 다른 툴들도 많이 써왔지만 전 3.5부터 썼어요. 그렇죠. 보스부터 저 맞아요. MS 네. 부스부터. 보스 명령어부터 막 쓰던 써야 되긴 한데 CLS. 프로피 디스크 맞아요. 5.25인가요? 그거 큰 거에다가 작은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6장짜리 나오고 게임한다고 30몇 장씩 그죠? 다 설치하고 다 눈물 나는 애들이. 그렇게 오래 써오면서 기능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뭐 고객사 방문하다 보면은 아니면 컨설팅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기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제일 괜찮은 그 질문이나 좀 안 좋은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워스트 케이스가 이 기능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365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로 충족시킬 수도 있고 이걸로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질문을 요게 돼요 안 돼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줄 수밖에 없죠.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나는 뭐를 하고 싶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차라리 주시면은 요 경우에는 요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는 이 솔루션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회에 어필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뭐 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쵸. 내가 어떤- 뭘 할지 네. 확실하게 알면 질문이 정확히 나올 몰라서 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막연히 있긴 한데 이 기능을 보니 언어 자체가 이런 기능을 한대 그러면은 이게 그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어쨌든 이해는 되지만 가장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첫 스타트는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매달 세미나를 할 거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다를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오늘 한 4-5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세미나니까 이제 각자 맡은 바가 정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막 뭐 되게 샤이하신 분인데 어쩔 수 없이 대표 맡고 계시고 내성적인데 영업 맡고 계시고 지금 보이시죠? 얼굴 빨개지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하고 마케팅 맡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루 일과를 진짜 리얼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어쨌든 대표님을 맡고 계시니 이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제 역할은 주로 이제 그 세무 관련 쪽, 그러니까 세무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도 관련 쪽,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통장 관리 뭐 등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나 내년에 다시 해야 돼요. 내년.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고객사에 가가지고 사용자보다는 관리자나 보안 쪽 컨설팅, 교육 뭐 이런 쪽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루 동안 하는 일들은 아침에 일단 일어나는데 좀 늦게 일어납니다. 저는. 네, 늦게 일어나고 몇 시에 나오죠?
그래서 밝혀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우리 여기 진짜 리얼하게 우리끼리도 네, 한번 제가 가보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알람은 9시 40분으로 맞춰놨는데 네. 9시 40분으로 맞춰놨는데 주로 이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때 딱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쉐어포인트에 들어가가지고 안 씻고요? 왜 씻어요? 아니, 요즘 시국에 시국에 안 씻으시나요? 아니 나갈 땐 씻어요. 예예예. 네. 계속 하시죠. 꼭 나갈 필요도 없는데 왜 씻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저분한가요? 네. 네, 어쨌든 저 일어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켜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쉐어포인트에 들어가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한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해야 되는 그 정기적인 세금 계산서 발행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사실 저희 쉐어포인트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자동화가 돼 있고 영업분들이 저한테 뭐 세금 계산서 보내주세요 메일 쓰거나 뭐 파일 주거나 이게 아니고 쉐어포인트에 딱 들어가면은 언제 어떤 회사에 쉐어포인트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니까 전 그걸 보고 바로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딱 누르면은 영업분들한테 그냥 자동으로 가요 알림이. 그럼 알림이 10시 이후에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요청 미스테리가 9시에 요청을 했는데 10시에 발행했는데 요청을 9시에 했는데 알림이 아니 10시쯤 오더라고요. 기다릴 때도 있어요. 몰아서 하려고. 그치. 그래서 자꾸 박준서 과장님이 급하면 저한테 이거 면접 발행해주면 안 되냐고. 그런 급한 경우는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온 메일을 보면서 뭐 혹시라도 그 문의 메일이 오거나 답변을 해야 될 메일들이 오면은 이제 오전 중에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머지는 그런 고객 메일을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정된 컨설팅이나 교육 일정에 제가 가가지고 업무를 그 진행을 하고요. 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고 간혹가다 이제 저희 회계사무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저희 세무사무소도 오피스 365를 씁니다. 저희 고객이죠. 그쵸. 그리고 쉐어포인트를 열심히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처음 찾아갔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요. 고객을 찾아가가지고 자꾸 뭐 뭔가를 받아오고 뭔가를 주고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히스토리 관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열심히 가르쳐서 파일은 다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일도 그 쉐어포인트의 뉴스피드라든지 아니면 팀즈를 통해서 다 받기 때문에 히스토리 관리가 일단 무진장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가능하면은 6시 이전에 나는 책상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0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는 루틴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오후 시간에는 제 개인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오피스 365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바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조금 그런 테스트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죠. 늦게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근데 보통 그 보니까 팀즈 온라인 되어 있는 시간이 뭐 7, 8시에도 가끔 되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6시에 딱 떠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낮에 일을 하면요. 저는 이제 막 테스트를 하고 그 기술 문서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이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몰아놨다가 뒤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컴퓨터도 여러 대 포맷했죠? 그쵸. 테스트 아니라고. 그쵸. 아마 포맷 제일 잘하실 거예요, 열심히. 포맷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네. 사실 예전에는 포맷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포맷을 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 오피스 365를 쓴 이후부터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포맷 누르고 다시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다. 포맷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포맷을 하겠다는 마음이 쉽다는 거죠. 그쵸. 포맷의 절차는 똑같잖아요. 절차도 자료 달라요. 백업이 네. 빠졌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제일 처음에 이메일 빼고, 그다음에 내 기본 자료 빼고, 네. 그러면서 또 정리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그걸 그냥- 안 하고 그냥 포맷. 그쵸. 예전엔 또 포맷은 똑같은데 그쵸. 어쨌든 그쵸. 준비 사전 준비나 포맷 이후에 음. 사전 처리나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사전 준비가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데도 며칠 또 며칠 걸렸어요. 걸렸어요. 설정을 네. 다 바꿔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끄기 전에 그냥 포맷 눌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계정 연결, 그럼 끝.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한 게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고 제 그렇죠. PC는 어떻게 보면 동기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클라우드가 메인이 되는 거고 제가 포맷을 한다 해도 다시 클라우드에서 내려갈 수 있는 그쵸. 그런 구조가 가능한 그걸 내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나오신 김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영업 하루는 먼저 네, 하실까요? 똑같으니까 사실은 아. 크게 다르진 않고요. 맞아요. 저는 뭐 출근하면 일단 그 고객사에서 수량 추가 요청이나 뭐 감소 요청 온 메일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견적서 작성해서 뭐 견적서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추가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오면 전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쉐어포인트에 올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이제 고객사에서 입금이 되면 전 라이센스 추가 뭐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가 갱신형 제품이다 보니 이제 매년 갱신하시는 고객사들에게 이제 안내 메일 보내고 갱신해주세요 하면 이제 또 견적서 보내고 뭐 이런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뭐 고객사분들이 이제 문의가 오거나 이러면 거기 또 맞춰서 뭐 간단한 설명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미팅이나 뭐 그러니까 메일이나 전화나 일반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거 외에 미팅은 별도로 또 잡죠. 뭐 영업이 이제 같으니까 사실 그 역할이 같다 보니까 하는 일은 비슷해요. 일반 영업이랑 같고 응대도 저희가 전화 응대나 메일 응대나 뭐 방문, 특히 이제 제안할 때는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요. 뭐 방문을 팀즈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문을 하는데 대신 이제 오피스 365를 저희가 쓰면서 방문 일정을 잡을 때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는 이제 저희 일정이 핸드폰에 동기화가 다 돼 있어서 누가 현재 뭐 미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여부 확인이 가능해서 미팅 일정을 잡더라도 저희가 그 일정을 보고 가능한 일정을 통해서 이제 미팅을 잡아서 외부 방문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일 일정들이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캘린더 다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캘린더 보고 일정 없는 데다 쏙쏙쏙쏙 미팅 넣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하죠. 빈 시간에 넣는 일은 한 달에 한 번인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순수하게 가는 거니까 별도로 넣는 거는 아닌데 그죠? 그걸 이 또 시간에 마음에 두고 그죠? 이 시간에 아무도 없네? 하고 딱 그 일정 드리고 마음에 드셨었군요. 네. 가능하면은 일정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일정을 넣어서 알림을 주는 게 저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10시에 오면은 모르고 일정을 받으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때 말이 안 나올 때. 앞으로 일정은 우리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는 아, 좋네요. 참고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세 분 그 업무 하시는 거 영상을 각자 집에서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한번 빠르게 돌려보는 걸로 한번 하죠. 대표님 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 각자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네.
ABS 기본적이고 일종적인 것을 시험에 끝나면 토요일이야 한상원 현대시가 수익 코멘트 지원 시간이 아니지 이런 걸로 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법 수익을 넣어야 돼. 근데 왜 3분 추가요? 하면 그리고 아까 공부 숫자를 표시하고 모든 이거 수익을 넣어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홍보를 시작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첫 번째 시간에 유행을 내는 그 공부 이권을 넣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수익을 많이 수익을 나눠. 사업을 볼 경우에는 레이블 경우에 그렇지. 그 예를 들면 그거는 그 일단 수익이니까 이러는 거야. 상업 대상 거래를 보여서 수익을 넣고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아, 네. 그리고 그 수익을 레이블 봐. 그리고 그래서 이 안으로 이 경우에 예로 데이트를 네. 바꾸면은 자, 오늘은 영업 진행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이 추가되는 건들은 저희가 전화로도 오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메일을 통해서 라이센스 추가 건이 들어왔을 때 제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라이센스 추가 건이 메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라이센스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는 그 고객사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검색을 해서 여기 이제 폴더는 저희 직원들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다른 직원들도 해당 PC에 동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견적서를 만들고 견적서는 고객사의 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 라이센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추가는 총판에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센스를 사이트에 요청을 하면 라이센스 추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 계산 발행하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 발행은 저희 내부에 이제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사이트를 시어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시어포인트에 계산서 발행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네, 요청이고 텍스 발행 청구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선택을 하고 해당 고객사 선택하고 네, 라이센스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수량 그리고 아까 계산서 발행 견적서를 만들었던 금액을 넣고요. 그다음 발행할 이메일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저장.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어포인트에 제가 그 계산서 발행 요청한 내용이 저희 이제 계산서 발행할 담당자한테 알림이 가고요. 그 알림을 받으면 그 담당자가 이제 계산서 발행을 완료를 하면 상태가 지금 이제 요청해서 완료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사에서 이제 계산서를 확인한 다음에 입금을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입금된 금액이 알림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교육하고 컨설팅이 같이 겹치고 저는 이제 또 마케팅
조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7시 반에 일어나서요. 여기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7시 반에 일어나서 요가를 한번 하고 패스! 여기서 접고요. 9시 정도에 커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아서요. 일단 메일 한번 쭉 뚫고 답변들을 할 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보통 저도 이제 6시에는 퇴근을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보면 6시 이후에 메일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답변 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 카페에 회원가입 요청하신 분들 답변 드리고 승인하고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일찍 자요. 그래서 카페 승인을 그 다음날 해드려요. 좀 늦게 자면 밤에 좀 해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카페 답변 드리고 블로그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댓글 올라오는 것들 답변 드리고 가능하면 제가 일주일에 뭐 2개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은 그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서 그 영상 공개하고 그다음에 요새 또 제가 올해 작년 들어서 하기 시작한 게 네이버에 지식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식인을 이용을 안 했었는데 지식인의 답변들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 활동들 좀 하고 근데 그게 또 의외로 뿌듯한 게 정말 님 최고 이런 거 오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맛에 지식인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식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아무튼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점심 먹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일정 맞춰서 그렇게 나가서도 하고 특히 요새 들어서는 이러닝에 대한 요청도 많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요청도 많아서 계속해서 책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파워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플로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닝도 계속해서 찍고 있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도 되게 짧게 준비를 해서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시간을 두고 이해가세요? 이거는 시간에 네요. 진짜 이 시간 뭐가 되고 오늘 있었고 그래 이거 되고 거고 자 이제 Taking you around the magazine, resources that you make, you should be able to determine the latest needs of those users. One of the best updates made, JavaScript 65 last year was the ability to mix and match